자, 이틀 뒤입니다. 20일이면 미국의 대통령이 바뀝니다. 오바마 대통령 떠나고 트럼프가 들어옵니다. 글쎄 이날은 축제의 날일까요? 시위의 날일까요? 자, 영상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영 차장. 지금 보이는 것은 이제 영화 한 장면에 늘 나오는 저 장면이거든요. 미국 의사당이군요. 예, 미국 의사당 건물이 보이고 있고요. 링컨 기념관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 취임식은 19일부터 사실상 시작이 됩니다. 네. 첫 공식 일정으로는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헌화하는 행사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기군요. 19일날요. 지금 하늘에서 찍은 알링턴 군림묘지의 모습이거든요. 저렇게 하얀 돌들이 전부 다 무명 용사들 그리고 미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묘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그 호국 영령들을 기린다 이런 의미에서 헌화 행사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네. 이후에는 링컨 기념관으로 이동해서 환영 행사를 거친 뒤에 그날 밤에 백악관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20일 되면 본격적인 취임식이 열리는 겁니다. 아하, 전날 밤 묵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링컨 기념관 백악관 사이 이렇게 워싱턴 시내 강가에서 이제 이쪽은 버지니아주고 이쪽은 워싱턴 DC라는 수도인데 강 건너 백악관 쪽으로 다가가서 하루를 보내는 거군요. 자, 그러면요. 좀 저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오바마가 떠나고 취임하고 이런 장면 많이 봤거든요. 결국 선서의 내용도 굉장히 궁금하고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특징들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이제 20일 두 번째 날입니다. 진짜 네. 취임식이 있는 그날인데 일단 네. 백악관에서 하루를 묵고요. 그리고 의사당으로 이동을 해서 오전 9시 반에 취임 축하 공연을 보고요. 그리고 네. 낮 12시에 취임 선서 및 연설을 합니다. 네. 취임 선서할 때 이제 성경에 손을 얹고 네. 선설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링컨이 취임식 때 썼던 그 성경을 사용했었다고 하는데 저기 트럼프 대통령은 어머니가 쓰시던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저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부인이 같이 쓰고 부부가 있어서 손에 얹고 선서를 하는데 예. 링컨 대통령이면 벌써 150년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썼던 성경을 계속 쓰다가 이번에 바뀌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썼던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때 그 취임식에서 링컨이 썼던 그 성경을 지금 보시는 오바마 대통령은 사용을 했고 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게 아니라 어머니의 성경을 쓴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취임 선서를 하고 오후 3시에 네. 그 펜실베니아 거리에서 한 90분간 거리 퍼레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저녁 7시에 축하 무도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서서히 걷는 것, 결국 취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찾고 그러는데, 뭐 100만 명 안팎의 미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고 해서 이 워싱턴 DC의 한복판을 덮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렇죠. 대법원장이 선서를 주도하잖아요. 로버츠 대법원장이. 예, 지금 벌써 8년, 얼굴을 보니까 4년 전인 것 같은데, 재선을 하고 나선 것 같은데,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선서하는 모습이군요.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요. 네. 그런데 이제 내일 저 장면에서 주인공이 오바마 대통령에서 트럼프 당선인으로 바뀌게 되겠죠. 네. 자, 저게 벌써 4년 전, 8년 전 모습이군요. 자, 미국인들이 왔던 모습 저희가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2천억 정도 쓰나 보죠? 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네.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00억이 넘는 돈인데 네. 절반가량은 트럼프 당선인이 모금을 해서 충당을 한다고 하는 것도 좀 특징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알려진 것처럼 네. 참석 인원은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져서 네. 8, 90만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뽑은 선출된 의원들이 있는 의사당에서 선서하고 임기를 시작하는 것, 그건 뭐 공통적인 전통 같아 보이네요. 근데 저 표에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비용이 아니고요. 네. 역시 취임 직전 지지율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83%라는 지금 압도적인 재선할 때죠. 네. 83, 처음 취임할 때. 처음 취임할 때군요. 2009년이니까 83%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반이 안 됩니다. 44%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분열 속에 임기를 시작한다는 것, 그야말로 참 미국이 맡고 있는 중대한 위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통합을 강조하지만 글쎄요,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분열적이고 논쟁적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이겠죠. 네. 자, 그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른 나라 취임식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총리가 나라를 이끄는 국가와 그리고 대통령이 이끄는 국가가 좀 달라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의원 내각제를 갖다가 채택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총리의 취임식은 상당히 간단하고 선서 위주로 네. 거쳐내는데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주 성대하게 취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영국 총리, 이게 취임식입니까? 진짜 간단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국이나 독일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 특히 영국에서 총리는 국가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는 여왕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독일도 국가 원수의 지위가 대통령이 있고 총리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에 네. 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대통령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프랑스 대통령 취임식인데 아, 국가 역시 원수의 프랑스 다르군요. 성대할 수밖에 없겠죠. 아, 지금 여기 개선문 같아 보이고 저 멀리 보이는 게 샹젤리제 거리 같아 보이네요. 자, 개선문 밑에서 큰 프랑스 3세기가 있고 이곳에서 시작하는 그야말로 무명 용사를 위한 횃불 앞에서 역시 취임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네. 대통령 취임식은 통합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온 국민이 갈라졌던 사람들, 정파들 또 한 자리에 모이는 것. 네. 이게 이제 취임식인데 아쉽게도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분열의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네. 취임식 때 아마 최대 100만 정도가 지금 모인다는 건데 전국적으로 현재 100만 정도가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친 트럼프 대 반 트럼프가 세력들에도 갈라지는 그런 취임식이 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지도는 또 반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참석자들은 또 절반으로 떨어지고 네. 이런 부분들이 참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영국과 또 프랑스 이런 유럽 네. 국가들이 갈라지고 그래서 분열의 정치가 과연 트럼프 집권 4년 동안에도 네. 과연 통합이 될 건지 아니면 계속 분열이 폭이 커질지 참 걱정이 됩니다. 네, 독일 총리의 취임식, 메르켈 총리의 취임식은 진짜 의사당 안에서 시작할 정도로 정말 간단한 행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취임을 입들었던 트럼프 대통령, 이제 뭐 이틀 뒤면 당선인 뛰고 꼬리뼈를 떼고 대통령이 되는 건데요.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러시아랑 아주 가까웠었는데 이게 그냥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뭔가 꼬투리를 잡힌 것 아닌가 싶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소개합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It's all fake news. It's phony stuff. It didn't happen. А вот люди, которые заказывают фальшивки подобного рода, которые сейчас распространяются против избр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США, фабрикуют их и используют в политической борьбе, они хуже, чем проститутки. 예, 푸틴의 저기가 지금 트럼프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건지, 네. 아니면 트럼프를 날로 이제 디스하려는 건지 참 그 진위가 좀 불분명한데, 어쨌든 뭐 트럼프가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성매매를 했다 안 했다, 그럼 뭐 트럼프의 그냥 사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문제가 간단치가 않은 게 그 동영상으로 만약에 푸틴에게 약점이 잡혀 있다 이렇게 네. 되면 미국이 사실 국제관계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나 너무 러시아와 밀착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 와중에 네. 이런 어떤 보도와 어떤 보고서까지 나왔으니 트럼프는 네. 임기 내내 아마 러시아와의 저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좀 썩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세계 지도자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푸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사실 푸틴과 관련된 음모설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시다시피 지금 KGB 출신 아니겠습니까? 푸틴 네. 대통령이 우리로 치면 이제 중앙정보부, 국정원 이런 네. 정보기관 출신인데 네. 크렘린 정치의 어떤 은밀한 공작 정치를 많이 해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네.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저런 큰 건이 터져서 네. 저 아마 계속 미국이 아마 분열의 그런 혼란, 갈등의 네. 늪으로 빠지지 않나라는 것 걱정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틀 남은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의 취임식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남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대통령 취임할 그 사람 외국 나갔다 성매매했고 그것이 영상에 고스란히 찍히는 바람에 러시아한테 약점 잡혔다 이 꼬리표를 달고 4년을 가야 되는 걸까요? 미국이 맡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일 겁니다.